해셋드릿지의 신재욱 대표님께서 변화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해셋드릿지 대표 신재욱입니다. 사실 제가 오피셜리하게는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 영역에서 전문가는 아니고 2019년 2월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B2B랑 B2G 쪽 시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쪽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들의 이 건강 영역과 그 다음에 사내에서 어떤 영역에서 이 웰리스, 그 다음에 건강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영역에 집중했었습니다. 이제 웰빙이랑 웰리스 영역이었었는데, 제가 2019년 당시에는 이 웰리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었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도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부분과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좀 파괴됐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 웰리스라는 영역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사람들은 어느 영역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을까라고 봤었었고, 이 영역에서 제대로 오피셜리하게 나와 있던 곳은 글로벌 GWI라고 글로벌 웰리스 인스티튜트에서 발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뭐 나무를 숭배한다거나 뭐 동물을 숭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정서적 인내심을 길러가면서 멘탈 케어가 시작됐었었고, 좀 더 19세기나 이제 18세기, 20세기가 오가면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나 뭐 근골격계, 그다음에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요소들이 발전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영역이 어느 시대부터 티핑 포인트가 됐었나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 코카콜라 때문에 이 웰리스 영역이 좀 더 집중이 됐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미,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코카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비만 쪽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해서 이제 전사적인 부분과 그다음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미국인들의 건강 관리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이 웰리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었고요. 그때 NI 타임스에서 이 웰리스라는 말을 오피셜리하게 쓰면서 2014년 기준에서는 이 고용 쪽 관련해서 임직원들의 건강도 3분의 1 이상 투자해야 한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5년에서 2010년부터 이 웰리스 시장이 기업 쪽에서는 커져가기 시작했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투어리즘, 뭐 뷰티, 그다음에 피트니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뭐 웰타잉,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을 전부 다 웰리스 영역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역에서 포커스를 봤던 거는 직장인 웰리스 시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약 8천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 임직원 웰리스 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었었고요. 매년 평균 6.1%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가 웰리스의 중심이냐라고 봤었을 때, 실제 GDP 기준에서도 이 웰리스 이코노믹 사이즈에서 병행하게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내용으로는 제가 이제 뒤에 저희 회사 지표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수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건기식이나 그다음 뭐 PT, 뭐 요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뭐 개인 멘탈 관리를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영역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그럼 글로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까 봤었을 때, 라이럴스나 모더널스나 스프링헬스 같은 기업들이 멘탈 기반으로 시작해서 피지컬 케어, 멘탈 케어, 그다음에 뭐 보험 연계해가지고 병원을 가던가 명상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가족끼리 뭐 액티비티를 지원한다던가 다양한 영역들로 커버를 쳐가면서 유니콘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50개 정도의 기업만 유치한 상태에서도 유니콘이 된 B2B 웰리스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이 영역을 타겟하고 있는 시장으로는 EAP 시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AP라고 하면은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시장이라고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시장이 오피셜리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이 영역은 이제 B2B 시장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영역이었었고, 원래는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생겼던 이 파이가 점점 커져가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헬스, 그다음에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영역들로 커져가게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토탈 영역으로 봤었을 땐 심리뿐만 아니라 뭐 피지컬, 그다음에 뭐 명상, 그다음 뭐 싱잉볼, 그다음에 뭐 다양한 액티비티, 그다음에 패밀리 케어나 이제 워크숍, 토탈 케어로 나아가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었고요. 아직 국내 자료로는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기준의 흐름 따라서 저희 나라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비타임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실제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주차장으로 가서 명상 버스 보내줄게 해서 그 주차장에서 명상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델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생겨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엔 심리 상담을 그 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직접 방문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회사 내에서 명상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명상, 그 오픈시드 팟이라는 메디테이션 팟이라는 이제 제품인데, 그 IoT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 웰리스 제품과 영역을 융합해가지고 임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그 회사 내에서나 아니면 여유로운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모델들을 지금 기업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좀 더 심플하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바디프렌즈나 뭐 세라젠 같은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본질적으로 좀 봤었었고요. 저희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기 때의 건강 관리의 영역과 그다음 청소년, 그다음 대학생, 직장인, 그다음 결혼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 영역에서도 각자 섹터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보는 거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전문가나 아니면 지인에게 물어봐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우리가 각자 시간마다, 그다음에 상황마다, 공간마다 적용해야 되는 이 건강에 대한 취미나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영양제를 먹거나 아침을 먹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직장 내에서는 건강관리를 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씩 좀 파면서 고민을 했었었고요. 이 영역에 맞는 모델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시장이 커져가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한 6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8시간, 뭐 단축 근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7시간, 8시간. 그다음에 주 5일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 4일 근무제는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변화되고 있어도 최소 주 35시간에서 40시간을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20년에서 30년 일했었을 때 약 4,800시간 이상을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일을 하는 시간, 노동의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딜까? 그다음에 이 취약한 곳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저의 결론은 피지컬과 멘탈이었습니다. 피지컬 쪽으로 봤었을 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정형외과, 그다음에 뭐 건강 피지컬 전문가를 만나기 편하지만 실질적으로 근골격계 이슈들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태였었고, 3명 중 1명은 뭐 목 디스크나 뭐 목결림,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허리 결림, 뭐 다양한 영역으로서도 이제 고민이 많은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멘탈 쪽으로도 뭐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쪽 영역이 부스팅이 돼가지고 멘탈 쪽에 대한 수요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 회사 지표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모델을 테스트를 했던 게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선생님들을 회사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뭐 달램핏이라고 워딩을 지어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스트레칭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분들이 회사로 방문해서 1:1 케어하는 교정 테라피 서비스, 그다음에 심리 상담, 워케이션, 워크샵, 뭐 교육, 다양한 취미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업에게 니즈에 맞게끔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구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회사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도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근무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진짜 막막했었었고요. 작년 초부터 저희가 그로스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오프라인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장이 죽어가면서 저희 쪽에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4분의 3 이상 기업들이 다 작년이랑 올해 초에 전환됐던 기업들이고, 올해 1분기에서만 하더라도 약 100개 이상의 기업이 신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서비스가 왜 이용을 하냐라고 봤었을 때 진짜 심플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증된 전문가 찾기 너무 어렵고요. 지역 열악하고 지역에서 검증된 전문가 찾아가지고 서비스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수요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물품, 전문가 관리, 정상 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데이터, 그다음에 다른 타사 기업 사례 다 없습니다. 그런 부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사례들을 공유를 하기 시작했었고 모든 불편한 영역들을 전국구로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큰 도약기를 맞이하게 됐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오늘 지딘넷 코리아에서 백봉상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입니다. 오피셜리하게 오늘 나오게 됐었던 기사고 성심당에서도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초로 저희 서비스가 쓰게 되는 케이스로 알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원하는 공간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기준에서는 약 1854회 정도의 서비스를 작년 이용했었고 올해 1분기에서만 약 2000회 이상 이용했었고 이제는 매월 74%씩 성장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2019년부터 2023년에 지표는 1분기 때 다 꺾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쌓아왔던 데이터와 커리큘럼, 그 다음에 컨텐츠, 전문가 인프라 저희가 다 확보했고 그 확보된 니즈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사례를 제대로 소개를 하다 보니 이 니즈와 사례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리고 취미나 그 다음에 일회성 아니 워크샵 다양한 케이스로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들을 드리고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고객들이 반응이 올라왔었고요. 약 250여 개 이상의 기업에게 오퍼를 받은 상황이었었고 전환되는 케이스도 거의 34% 정도 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쓸까라고 봤었을 때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재에 대한 컨디션 관리 영역이었었고 두 번째는 안전과 보건 영역에 대한 니즈가 커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사례로 봤을 때는 딜라이트룸 전 세계 1등 알람 앱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전부터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었고 아마 영업이익도 굉장히 40%에서 50% 날 정도로 백억 이상씩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2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인원이 굉장히 소중했었었고 그 인원의 컨디션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표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 서비스가 매주 2회씩 화요일, 목요일마다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지금은 2배 이상 서비스를 늘리기 시작했었는데 개개인의 퍼포먼스와 개개인의 컨디션 관리를 통해서 회사의 성과를 더 증대시키는 기업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보건 쪽과 안전 영역으로의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HR 담당자님, 조직문화 담당자님, 아니면 보건관리자 이런 분들께서 저희 서비스에 문의를 주셨고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아니면 컨텐츠적으로 그다음 검증된 전문가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싶은 니즈가 올라가고 있었었고요. 기존에는 건강 검진이나 근골격 검사 그다음 직무 스트레스 검사 이런 영역으로만 증빙 형태로 남았지 사후 관리가 좀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봤던 부분들을 저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또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앞단에서는 이제 서비스 전문가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기업들이 어떤 니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건강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는지, 왜 이 관심 있는 영역이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 그게 왜 지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었고요. 앞으로의 영역은 디지털 전환도 되고 있고, AI도 있고, 실제로 저희 나라가 GDP가 계속 올라가면서 일하는 환경과 변화, 그리고 인식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 모델로 이렇게 좀 잡았었던 구조고요. 일하는 환경과 인식의 변화에서는 HR 담당자들이 특히 이 구조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제 좀 해결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패밀리 케어, 그다음에 이런 채용이나 그리고 인재 관리에 대한 부분은 HR 담당자님들이 해결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건강 관리나 이 심리적인 부분 또 개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HR 담당자님들이 혼자서 해결하시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한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영역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니즈들이 커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피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건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고 식물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도 더 넓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봤었을 때 뭐 웰이나 뭐 리드나 이런 건물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바탕으로 친환경 건물인지 실제로 이 건강이랑 그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환경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평가 모델로 선정이 되면서 확장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화된 시장으로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모델이 당장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데이터 까기 어렵고 데이터 연동하기도 쉽지 않고 공감하기도 어렵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개인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이 영역이 성장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영역들을 일단 사람을 기반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저는 뭐 테크 기업들에 계신 분들이나 뭐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공감 못할 수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채용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그 현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복지나 그다음에 건강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담당자님들의 좀 페인 포인트고 기업들의 페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이제 핸드폰 하나로 아니면 검증된 전문가를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도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유니콘 해외 쪽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는 이 교육 쪽 영역과 이 복지 쪽 영역, 그 다음에 이 예방 쪽 영역에서 담당자님들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과 솔루션들을 공급해 나가면서 이 변화되는 임직원 건강 시장들이 어떻게 효과가 점증이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성장하는지를 좀 최전선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됐었고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계속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실제 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자료는 여기서 QR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